마금리 사람들이 바닷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 파도리 사람들도 아침부터 분주하긴 마찬가지. 드디어 바다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근소만의 광활한 갯벌, 겨우내 기다렸던 길입니다. 수천 년간 인간에게 길을 내주었던 바다. 바다와 인간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올 봄 다시 시작됩니다. 하루에 2번 열리는 바닷길. 봄에 열리는 바닷길은 특별합니다. 겨우내 바다의 짠맛을 품었던 바지락이 제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바시락바시락거려 바지락이라고 부른다지요. 채취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수확이 좋으면 인심도 좋아지는 법. 그냥 산나이 이렇게 주물러서 여기서 봉투를 갖고 담아갖고, 응? 그래, 가요. 한 남이라도 자르면 얼마나 좋아. 바닷가 사람들은 호미와 갈퀴만 있으면 먹을거리 걱정은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진 것은 모두 내놓는 바다. 우리는 그저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봄바다에 짠맛을 품은 바지락. 바지락은 익으면서 짠맛이 우러나다 보니 별도의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에게 주는 봄바다의 짠맛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안면도는 소나무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왕실의 특별 관리를 받아온 안면도 소나무 숲.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의 소나무 숲.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바람과 함께 마법이 펼쳐집니다. 나뭇잎과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송화가루. 송화가루가 날아간 곳. 바로 드넓게 펼쳐진 염전입니다.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냥 기다려 얻어내는 게 소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얗게 핀 소금꽃엔 연부의 땀이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특히 송화가루가 날아오는 이 시기의 소금은 예로부터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된 염전이 분주해 보입니다. 소금밥을 20년 넘게 먹어온 염부 강경환. 올해 찾아온 송화소금은 염부에겐 반가운 손님입니다. 염전에는 염부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소금이 온다. 소금 그 말대로 소금이 오는 거요. 그 뜻까지 모르고 소금이 옛날부터 소금이 온다. 소금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물. 삼박자가 맞아야 소금도 소금이 온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이 준다는 뜻입니다. 두 손 없는 염부 강경환에게도 또 두 손이 온전한 다른 염부에게도 소금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염부의 말처럼 햇빛, 바람, 바다가 가져다준 선물이 바로 소금입니다. 염전에서 소금 농사가 시작되었다면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 해 농사는 땅과 바다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장인의 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논 열맞이기보다 옹기 만드는 일이 더 좋아 시작한 일입니다. 왕실도기인 풀의도기를 4대째 만드는 배연식 장인. 요런 띠는 이제 목줄띠라는데 옛날에 그냥 서민든 독은 이런 목줄띠를 절대로 못 놨어요. 목줄이라 그래가지고 그 굵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놔가지고서 하는 띠들은 다 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하지 못하던 띠예요. 풀의도기의 풀에는 푸르스름하다는 뜻, 검푸른 빛이 나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풀의도기를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 옹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핀 지 벌써 닷새째. 장인과 불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온도를 가늠하기 위해 유심히 바라보는 장인. 드디어 장인의 오감이 모두 열리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뜨거운 가마 안으로 뭔가를 집어던지는 장인. 바로 소금입니다. 밤낮 없이 가마에 불을 지핀 이후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장작불에서 금세 사라지는 소금. 가마한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갔을 때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막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유약 대신에 그 겉이 반질반질하게 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소금이 해주는 거예요.
가마 안에 소금을 뿌린 후 장인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방향을 옮겨가며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작업. 불과의 사투나 다름없습니다. 불 앞에서의 고된 작업. 풀에도기의 방수 기능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풀에도기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금.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뜻밖에도 소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잖아요. 비싸고 금보다 비싼 게 이제 소금이다 보니까는 일반 그 서민들은 사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귀족도 부자들이 썼고, 그다음에 왕족들 아니면은 옛날에 거의 쓰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포도가 익어갑니다. 지금이야 흔해질 대로 흔해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소금. 하지만 천일염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소금이 참으로 귀했죠. 오랜 기간 소금의 역사와 함께 해온 풀에도기. 그리고 조상 대대로 풀에도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 소금이 흔해진 지금도 소금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일단 풀에도기가 안 되니까. 풀에도기가 안 되면 우리도 웃겠죠. 일단 풀에도기의 근원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있고 또 풀에도기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하여간 저희하고는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천일염이 들어온 건 불과 100여 년. 그렇다면 천일염이 보급되기 전엔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움막이로 연기가 납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 자염. 갯벌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후 장작불로 끓여 만든 소금이 바로 자염입니다. 적어도 갯벌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소금인 셈입니다. 이 소금 눕지 말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젖어줘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수시로 젓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습니까? 그 시절 땔감이나 넉넉했나요? 바닷물을 끓여 자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야말로 불과 시간과의 씨름. 잠까지 포기한 고된 노동의 결정체입니다. 소금을 왜 작은 금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구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구했으니까. 이거 50kg 한 자루를 짊어지고서 먼 거리를 다니면서 팔러 오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구했죠. 그렇다면 바다에서 수백이 떨어진 산간지방은 소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기 흥미로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북나무, 예로부터 소금나무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소금이 귀한 산간지방에선 겨울철 북나무 열매를 소금 대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함께 북나무 열매가
익어갑니다. 한여름 하늘에서 염전을 바라보고 구름이 흘러갑니다. 한여름, 염전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염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엄두가 안 나네. 에? 이런 엄두가 안 나. 이게. 소금밭엔 그늘이 없습니다. 염부와 태양만 있을 뿐입니다. 소금을 캐는 마법의 지팡이도 이때는 지독한 고행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쪽부터 숨도 소리도 안 나오네. 저쪽부터 저기 물 주려니까 저쪽. 염부의 등에 소금꽃이 피어야 비로소 소금이 온다는 걸 아는 염부 강경환. 꿀맛이야, 꿀맛이야. 뜨거운 태양 아래 염부가 물을 마십니다. 아무리 고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손 없는 염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허락한 시간 안에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염부의 숙명입니다. 사실 이 소금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게 33도 막 그런 뜨거운 물을 먹고 이게 자라거든요. 또 이제 이게 소금이 완성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분들에게 간을 맞춰주잖아요, 식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소금, 그런 소금을 생산하는 나, 자랑스럽잖아요. 염부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염전 바로 옆 사택. 밤이 되어서야 염부들이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염전에서는 그렇게 민첩하던 강경환 씨도 방 안에 들어서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이 밴드 하는 거 왔는 거와는 천지차예요. 그리고 또 밴드 안고 힘들게 일하면은 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다리를 쭉 그냥 늘어더라고, 아픈 게. 그러면 저녁 때는 이거 안 뛰면은 그날 저녁 때는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뛰고 일하면은 그런 통증이 없어지더라고, 완화되더라고. 이게 참 보면은 이게 효자노릇 하는 거야, 나의 효자노릇. 염부가 밥을 풉니다. 졸려서 먹지도 못하겠다. 고기 좀 많이 가지고 고기 조금 가졌어. 숟가락 댈 힘도 없던 강경환 씨가 밥상 앞에서 화색이 돕니다. 그에겐 포크가 숟가락이자 젓가락입니다. 난 이렇게 밥 놔서 먹는 게 아니고 요것만 먹고 밥 먹고 그러면 다 해석되니까. 양손을 잃고 나서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강경환.
밥 한 술 뜨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도 분명 있었겠지요. 쓰러져 자고 싶은 심정이죠. 제일 뭐 하루 종일 이제 일에 시달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최고 기다려지는 게 사실이고 저녁만 먹으면은 그냥 쓰러져 자요. 자면은 새벽도 3시 반쯤 나가서 또 물을 또 담았다 퍼야 되니까 그게 최고 잠 못 자는 게 최고 어렵더라고. 잠 못 자는 게. 깜깜한 사택밭 풍경, 달이 뜹니다. 연부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새벽 바닷가 모습입니다. 일기예보도 못 믿겠구먼. 비 온다고 해서 물을 또 다 잡았고 이제 토판 하나를 보는데 토판을 한번 잡이하나 말이하나. 염부의 일상 중에 하나는 바로 염전의 염도를 살피는 일입니다. 터판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정가푼 씨. 염전에서 청춘을 다 보냈으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염전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에 가까운 소금을 만들기 위한 토판염. 당연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갯벌흙을 평평하게 다지는 일은 아무리 숙련된 염부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쇳덩어리 롤러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힘이 딸리나? 이게 왜 이래? 뒤에 눈구녕이 있어야지. 염전 바로 옆 함초가 염부의 투정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함초. 염부에겐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에이구, 10번만 하면 다 된다. 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 함초. 이렇게 하면 이제 밥 한 그릇 뚝딱이지 뭐. 염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바다로 걸어가면 개는 바위로 숨습니다. 염생식물은 염부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염생식물 중 하나인 나문재.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절 바닷가에선 수시로 밥상에 올랐던 나물입니다. 반찬거리가 필요하면 바구니 하나 들고 갯가로 나섰던 우리네 어머니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또 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쳐다도 안 보고 별거 아니다. 그 생전 이런 거 하러 다니지도 않고. 할머니의 집입니다. 나문제는 소금기가 있는 염생식물이다 보니 일단 미역처럼 물에 담궈 소금기부터 뺍니다. 우리는 흔히 간을 한다라고 할 때 소금을 넣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문제는 소금기를 빼면서 간을 맞춥니다. 소금기를 넣는 것도 소금기를 빼는 것도 둘 다 간을 맞추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해서 잊고 지낸 그 진실을 갯가의 염생식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어부가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바닷물이 모두 빠지기 전에 무언가를 설치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흙탕물. 하지만 어부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곤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곤쟁이 주고 잉어 낚는다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은 작다고 얕볼 녀석은 아닌가 봅니다. 대어를 낚아온다고 하니 말입니다. 생긴 거는 아주 새우 중에서 제일로 작은 새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보시면 되는데 눈을 육안으로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썰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떠 내려오는 거를 받치는 거죠. 예, 설명드리자면은 떠 내려오는 자연적으로 썰물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뭐 처음에는 뭐 다른 이렇게 조그만 뭐 이런 바구니로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그게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그물을 사용하죠 지금.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전통어업.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저장의 문제. 하지만 그 해결책도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바다에서 직접 그 간을 합니다. 절임을 해가지고 많이 넣으면 짜니까 적당히, 예,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하면은 뭐 집에까지 가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그 따지고 보면은 바다에서 사람들한테 주는 그 부분이 뭐 어느 한 구도 버릴 것 하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모든 부분에서. 한여름 오후 갯벌에서 개와 전등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고 계절은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택이 보입니다. 한국인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택. 고택은 수백 년 세월 그대로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상투를 버리고 한복을 벗는 것부터 생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택을 지키는 주인장에게 밥상 문화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저희 삶인데 이게 항상 꼭 어려서부터 해내려왔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수십 년 한 번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밥하고 그러는 건 전문가가 됐죠. 밥 먹고 사는 게 어디 예전과 다르겠습니까? 다만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쌀밥 대신 잡곡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소금기 있는 반찬으로 만들어진 밥상. 그 중심엔 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목마다 토굴이 있는 홍성군 광천읍. 토굴 안엔 한창 발효 중인 새우젓이 가득합니다. 각종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염장 문화는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생선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엔 수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자연스레 염장법이 발달했습니다. 이렇듯 젓갈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가까운 서해에서 소금을 쉽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동해바다입니다. 염장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해안에 젓갈이 있다면 동해엔 식혜가 있습니다. 식혜는 뼈째 손질된 생선에 최소한의 소금 그리고 밥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생선은 넉넉했지만 소금은 부족했던 동해안 지역. 여러 가지 해산물로 만든 식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소금을 아주 적게 살짝만 뿌리셔갖고 이게 발효식품이잖아요.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줘요. 엿기름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들어간 게 발효를 고기를 발효시키고 무나 밥을 삭히는 역할을 해요. 식혜는 곡물의 전분에 의해 발효돼 새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냅니다. 젓갈보다는 저장 기간이 짧지만 그나마 생선을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삭혀진 식혜는 특히 동해안의 겨울철 잔치상에 늘 올라갔던 훌륭한 먹거리. 서해안의 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사철 밥상을 책임지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동해의 식혜와 서해의 젓갈,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주식 밥. 소금은 어쩌면 밥을 먹기 위한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요? 점점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염전. 비 오는 날은 염부들에게 생일과도 같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소금 창고. 강경환 씨가 소금 농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20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금을 나눠주고 있는 염부 강경환. 이 소금의 주인은 따로 있는 셈입니다. 기쁜 마음이죠. 한마디로 기쁨이 없이는 그분,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오래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 또 안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분들 만나서 또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분들에게 조금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죠. 염부들의 사택에 비가 몰아칩니다. 방 안에서 강경환 씨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서야 남에게 줄 수 있는 법. 글씨를 쓰는 데만 꼬박 8년이 걸렸습니다. 사랑이 있는 분이면은 제 손가락이 보인다니까. 6손가락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 보이지. 사랑이 있는 분들은 다 보여요. 왜? 손가락은 없지만 이 두 몽둥이 손이 10손가락 대신 하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10손가락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다 있어요. 10손가락이. 산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산에서 만났던 북나무 열매 기억하십니까? 가을이 되자 마치 소금처럼 하얀 액체가 열매를 감싸고 있습니다. 소금나무라 불리는 북나무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소 농장입니다. 겨울이 느닷없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건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북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듯 동물도 겨울 채비를 위해 부지런히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염소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하얗게 매달린 무언가를 열심히 핥고 있는 염소들. 초식동물인 염소가 필사적으로 핥는 것은 소금기가 있는 미네랄 블록. 모든 동물이 염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 초식동물인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기를 찾는 것은 어쩌면 동물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풍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단풍이 듭니다. 바닷가를 붉게 물들인 칠면초. 그렇다면 염전의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소금 농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염전을 지켰던 강경환 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경환 씨가 바닷가를 걸어갑니다. 소금 농사가 끝나면 찾아가는 곳. 강경환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장소입니다. 그때가 저의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날이었죠. 그게 이제 72년도 12월 24일 날이었죠. 그때 한 9시 반쯤인데 여기 이제 해변에 놀러 왔다가 이제 조그만 이 대인지레 발목지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놀다가 주워가지고 놀다가 깨치는 바람에 사흘 만에 깨어났을 때 두 손은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손이 다시 자랄 거라고 했지만 더 이상 두 손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손이 자꾸 있는 것 같이 그려지고 이게 한참을 내 고통을 받았죠. 무슨 뭐라고 하나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뭐 환상하는 거 환상풍인가? 예,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내가 일을 하면서 한 3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밥도 이제 어머니가 먹여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지. 야, 나 같은 사람 살아 뭐하느냐. 이제 죽음도 택했었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가수가 되고 싶었던 시골 소년. 사진 속에서도 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듯 그의 꿈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만나고 난 후 강경환 씨의 손은 자연스레 다시 등장합니다. 나뿐 아니라
나무를 위한 몽둥이 손으로 말입니다. 산에 눈이 내립니다. 눈 덮인 산에서 다시 만난 북나무. 잎은 사라지고 열매는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 북나무 열매를 1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쪽에도 바다가 300리가 되고 서쪽은 뭐 좀 더 멀죠. 그래서 뭐 그 소금 장수들이 여기까지 그 등짐을 지고 와서 팔지를 못하니까 아주 귀했던 그런 아주 금처럼 귀했던 마을이었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맷들 이거 요거 따로 해서 콩탕 해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그지? 강원도 오지 마을에서 두부를 해먹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간수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수 대신 사용한 것이 바로 북나무 열매. 산골 사람들이 북나무를 소금나무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요, 입에다 넣으면 짭짤해요. 소금 역할을 해야지 짭짤해요. 짜니까 두부가 되는 거예요. 연어 열면 안 그런데 이건 입에다 넣으면 짜요. 짭짤해요. 산골 사람들에게 두부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단백질 보충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의 발길이 닿지 않던 그 시절,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북나무는 소금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요, 아주. 아유. 특별히 맛이 좋아서였겠습니까? 삶의 일부였던 북나무 열매. 그렇게 한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이겠죠. 어른들이 그 소금이 없던 시절에, 귀한 시절에는 해가지고 잡수는 거를 보고 저희들도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약간 이 그 떫은 맛이 약간 나서 어릴 때는 그게 맛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새 해먹고 싶어도 이제 그 없어서 이제 못 해먹는 이런 이제 실정입니다. 대전의 한 사찰입니다. 도심 속의 사찰에서도 겨울 채비가 한창입니다. 월동 준비에 앞서 법정 스님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오신채를 쓰지 않는 사찰에서 소금은 기본 양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 간장, 된장보다 소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 음식하면서. 왜냐하면 간장, 된장은 이제 다 한 번 더 과정이 있지만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사러 갈 때도 직접 사러 가고 가져와서 간수 빼는 것도 이렇게 직접 해요.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음식에 쓰기도 하고. 소금이 제일 중요하죠. 겨울철 사찰의 가장 큰 행사는 김장. 김장은 겨울 양식의 절반이다 보니
입동 전후에 담급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의 간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찰 김장에서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사찰에 눈이 내립니다.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의 겨울철 식단. 그 속에는 생명의 간을 맞추는 소금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님들은 야채 위주로 식단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성에서 소금을 섭취할 수도 없고 또 야채만 먹으면 사실은 몸에 병이 되게 많이 와요. 이게 짠기가 좀 같이 있어야만 음식 먹는데 부작용이 없고 몸을 유지하는데도 괜찮거든요. 밖에 사람들은 짠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장아찌나 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채 위주의 식단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염전에 눈이 내립니다. 염전을 지키는 강아지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은 시련의 계절이라는 것을. 그래서 잔뜩 웅크려야 한다는 것을. 그 겨울이 깊어갑니다. 산에 눈이 세차게 내립니다. 다시 찾은 염소 농장. 겨울에는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거친 나무줄기도 거침없이 씹고 삼켜야 합니다. 눈밭을 헤치고 있는 어린 염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 산에서 펼쳐지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염소들이 소금기를 핥고 있습니다. 소금기를 핥고 있는 염소들. 생존은 본능입니다. 누가 심어 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은 겨울 산에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은 연부 강경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44년 전 오늘 그는 두 손을 잃었습니다. 몽둥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소금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녹여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 어떻게 보면 소금도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소금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자기가. 소금으로 됐다가 다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하나 녹여주는 거. 그거 보면은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면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소금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수천 년간 바다가 인간에게 내주었던 길. 어김없이 다시 열린 그 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미각을 위한 욕망의 첨가물이 아니라 생명의 간을 맞추기 위한 절제의 열쇠라고. 당연해서 잊고 지낸 그 생명의 이야기. 소금, 오래된 미래.